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주제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추천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또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금요일 주식 썰전은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입니다. 주식 투자의 4대 원칙과 함께 워렌 버핏의 주주 서원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 가지지만 알찬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 투자 4대 원칙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요. 네.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참 막막하면서 그때마다 부안해동해서 네. 투자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면은 운 좋아서 한두 번 성공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끝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쌓아나가는 사람, 그래서 결국 주식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한마디로만 얘기하면은 투자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원칙이 없는 자는 결국에는 투자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세계적인 투자의 거장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무리 자기의 투자 기법이 좋은 게 있더라도요. 그 좋은 투자 기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철저히 정해서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만이 주식에서 결국 큰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제가 그동안에 한 30년 동안 많은 투자의 성공자들을 만나보고요. 또 뭐 실패한 투자자들을 그보다 몇백 배 더 많이 만나봤는데 결국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구별점 한 가지만 들으라 그러면 투자 원칙이 있는가, 네. 그다음에 투자 원칙이 없는가 이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 원칙이 있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투자 원칙이 없다고 하면은 결코 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주식 시장은 사실 편안한 파라다이스 같은 것이 아니죠.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험난한 전쟁터고 또 태풍과 해일이 몰아치는 험난한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험난한 바다를 항해하는 데 있어 갖고 여러 가지 나침판이라든가 또 튼튼한 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원칙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한 원칙 지키기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4대 투자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투자의 제일 원칙은 무엇인가? 제가 이 4대 원칙을 뽑은 것은요. 많은 투자자들 중에서 주식으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을 전부 추려내서 그 사람들에서 가장 보편적인 투자의 원칙이 뭔가를 추려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요. 수익 내기보다는 지키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여기에만 온 신경이 가 있죠. 수익 내는 데만 신경이 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좋은 호재가 있으면 이런 호재에 따라서 투자하면은 돈을 많이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실적이 좋으면은 야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올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차트 모양이 아주 이쁘게 올라갈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와 이게 수익을 많이 내주겠구나 이렇게 해서 보통 투자를 해요. 네. 그런데 그 모든 투자의 기본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은 장밋빛 정만만 깔려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멋진 차트, 그다음에 이렇게 좋은 실적, 그다음에 또 이런 좋은 호재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돈을 막 지르는 거죠. 이 이제 생각은 뭐냐 하면은 수익을 낸다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 실패하면 어떡할까? 이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로지 수익을 낼 것이라고 하는 장밋빛 전망만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수익을 내겠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은 돈을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손해를 어떻게 하면은 안 볼 수 있을까? 또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작게 볼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결국 여러 번의 투자를 거듭하게 되면은 깨질 때는 좀 적게 깨지고 수익을 내전에 좀 많이 내서 결국에는 재산을 복리로 쌓아갈 수 있는 이런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무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1원칙은 바로 수익을 내기보다는 수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네. 했을 때 신중하고 냉철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 투자자들은 신중하지가 못해요. 와, 뭐 무슨 좋은 호재가 있다 그러면 그냥 덤벙 사버리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실적이 좋다 그러면 실적 좋으니까 사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차트 모양이 이쁘다 그러면 차트 모양이 이쁘니까 곧 갈 거야 이러면서 사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단히 신중하게 이것저것을 따져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네. 확신이 서고 자신이 섰을 때 이럴 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냉철한 투자를 해야 돼요. 보통은 흥분해서 투자해요. 네. 막 올라가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얼른 사버리는 사야지. 거죠. 네. 그렇죠. 네, 얼른 좋은 사야지. 호재가 있으면 막 사고 네.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는데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갖고는 냉철한 투자를 해야 된다. 차가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뜨거워서는 안 되고 차가워야 된다. 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빨간 넥타이 매는 사람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빨간 뭐 와이셔츠 입는 사람도 있고. 그쵸, 붉은색. 왜냐하면은 이거 입고 있으면 괜히 양복. 주가 올라갈 것 네, 같아요. 좋은 기운이 올 것 같은. 막 올라갈 것 같은 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는 그런 불타는 열정, 흥분 이 상태를 갖고는 주식에서 백전백패입니다. 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차가운 양복을 입고 오늘 전문가님 차갑게 입으셨네요. 이건 뭐 그렇게 하늘색. 차가운 건 아닌데요. 그래요? 약간. 어쨌든 네. 청색이 차갑죠. 그쵸. 네. 청색의 옷을 입고 청색의 넥타이를 하고 어쨌든 청색은 좀 차갑다는 느낌이 들죠. 바다 그쵸. 같은 느낌이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그 미래에셋의 박연주 회장은 한때 네. 전 직원들한테 네. 파란 넥타이 매기를 권유했어요. 아, 정말요? 예, 빨간 오. 넥타이 매지 말고. 네. 왜냐하면 흥분하니까. 흥분하면 주식에서 깨진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신중하고 냉철한 투자를 해야 된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과연 수익을 돈을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지키는 것에 먼저 생각을 하느냐. 그다음에 굉장히 신중하고 차갑고 냉철하게 투자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고 만일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 습관을 먼저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적게 잃고 많이 따고 이런 투자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수익보다 지키기 투자를 하면서 냉철하게 투자를 하면은 편안한 수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밤에 잘 때 아주 편안하게 잘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수익보다도 왜 지키기가 더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50% 손실을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100% 수익을 내야지 원금을 회복할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1억 투자를 했는데요, 50% 손실이 나서 5천만 원이 되면은 다음에는 50% 수익 내갖고 원금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을 잘 내면서 복리로 쌓아가려면은 수익 내는 것이 손실 보는 것보다 2배 이상이 돼야만이 돈을 잘 제대로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수익과 손실 내는 확률이 50대 50이라고 본다면은 돈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돈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원리를 잘 알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제2원칙은 뭐냐 하면은요. 추경 매수를 하지 말고 길목 지키기 투자를 해야 된다. 보통 우리 투자자들은 추경 매수를 하려고 해요. 상승할 왜냐하면 때. 뻘겋게 한 10몇 포인트 이렇게 오르면은요. 네. 막 따라가고 싶어서 환장을 하지요. 네. 그렇게 투자해서는 평균적으로 성공 확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우리가 길목 지키기 투자를 했을 때 네. 다음에 갈 수 있는 거, 즉 지금 가고 있는 거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네. 다음에 갈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선택을 해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 보면은 네.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위험은 좀 적고요. 그래서 인기주를 추경 매수하는 것은 조급증과 탐욕이 그 원인이에요. 그래서 왜 인기주, 주가 급등한 주식을 막 따라가느냐. 그리고 잘못 따라가면은 손실이 엄청나죠. 꼭대기에 물리면은요. 그런 일을 왜 하느냐 하면은 바로 조급증하고 탐욕 때문이다. 그래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조급증을 없애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느긋하고 여유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사실 주식에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 치고요. 네. 제가 그동안에 주식에 억만장자들을 많이 만나왔는데 뚱뚱한 사람이 참 드물어요. 네. 워렌 버핏 정도가 좀 뚱뚱하더라고요. 네. 마음 편하게 워낙 장기 투자를 해서 그런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뚱뚱한 사람이 드뭅니다. 절제 소식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식하는 사람 치고 주식에 성공하는 사람이 좀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잘하고 탐욕을 누르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또 알 수 있다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적인 길목 지키기, 그다음에 충분히 조정했을 때 매수하는 이런 버릇, 이런 습관, 이런 것을 들여야만이 성공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제1원칙과 제2원칙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제3원칙은 뭐냐 하면은 주도주의 길목 지키기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가 주도주가 아닌 그냥 주변 잡주들을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은 네.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고 수익 낼 확률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적습니다. 그쵸. 그래서 주도주를 초기에 잡았을 때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는 네. 것이죠. 이 주도주라는 것은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장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 시대에서 가장 고수익을 내면서 실적이 고성장하는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주도주의 길목을 잘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연관해서 그러니까 주도주가 아닌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수익 낼 확률이 대단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수익을 크게 내려면은 현재 주도주에서 종목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에 올 주도주가 무엇일까? 이것을 미리 멀리 내다보고 찾아내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안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어렵죠. 네, 어렵죠. 많이 어려운데요. 그리고 공부도 네. 말이죠. 네. 우리가 주식 시세 이런 거라든가 종목 네. 올라가는 거 이런 것만 봐갖고는 그런 모르죠. 다음에 올 종목, 다음에 올 주도주에 대해서 판별이 안 써요. 네. 그러다 보면은 뭘 이제 판별을 해야 되냐 하면 역사도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세계 정치도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좀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시대의 조류도 좀 봐야 되고 문명사도 어떻게 가는지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네. 그다음에 뉴스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연관이 되어서 다음에 올 시대적인 변화가 어떻게 되고 그것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까 네.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다음에 갈 주도주를 잘 찾아내는 사람인데요. 항상 시장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시장에 관심도 많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꽤 유명해졌던 한때 강방천 회장 같은 사람은 뭐 늘 양재천 이런데 네. 자전거 타고 뭐 이렇게 가면서 혹은 산책하면서 야 이게 다음에 갈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외삼촌도 옛날에 뭐 조단위의 돈을 버신 분인데 이분도 네. 하루 종일 네, 그 생각만.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돈이 네. 흐름이 어떻게 바뀔까 이거에 하루 종일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야 저렇게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어떤 안목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보통 주식을 잘 못하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시세만 보면서 반대기 보면서 뻘겋구나 막 따라 사고 뭐 차도 모양 좋구나 네. 그래 막 사버리고 뭐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크게 돈 버는 사람이 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돈을 제대로 잘 버는 사람은 늘 앞으로 미래의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까,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판세가 어떻게 변해갈까, 거기에 따라서 주도주가 어떻게 변해갈까, 이런 생각을 늘 한단 말이죠. 네. 그 아무리 해도 매번 주도주의 선도주를 잘 맞추는 사람은 또 별로 없어요. 그쵸. 그만큼 시장이 어려워요. 네, 그렇죠. 예측 불허의 시장인데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파고드는 사람은 적어도 10번 중에서 서너 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서너 번 보일 때 크게 먹고 네. 안 보이거나 실수했을 때는 좀 깨지고 네.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워렌 버핏도 늘 돈을 벌지 않습니다. 금융 황제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도 늘 성공 안 해요. 심지어 조지 소로스는 전번에 얘기한 거 들어봤죠? 이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자기는 10번 중에서 그저 한두 번 혹은 두세 번밖에 크게 성공 안 했다. 나머지 7번, 8번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왜 성공했느냐? 그 한두 번 크게 성공하는 대변곡점을 맞춘 거기에서 평생 벌 돈을 거의 다 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흐름을 잘 잡는 거, 이런 거 사실 인생에서 3번만 잘 맞추면은 끝납니다. 네. 우리가 작은 짜투리 수익을 끊임없이 쌓아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은요, 짜투리 수익을 샀다 보면 반드시 그거보다도 더 많이 깨지는 게 또 많이 생겨요. 그래서 먹은 거 다 토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세상의 흐름이 바뀌고 큰 변화가 왔을 때 그 흐름의 맥락을 남들보다도 훨씬 빨리 초기 단계에 한번 잡는 행운의 여신의 치맛자락을 앞자리에서 잡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가 한번 있었을 때 우리가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만일에 행운의 여신을 뒷자락을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행운의 여신은 굉장히 우리가 얼핏 들었을 때는 행운의 여신이라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얼굴도 이쁘고 이럴 것 같지만은 네. 엄청나게 표독합니다. 행운의 여신의 그 상을 보면요, 칼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뒷자락을 잡으면은요, 칼로 찔러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세가 끝난 걸 갖다가 가로늦게 잡으면은 네. 코피 터지잖아요. 네, 그렇죠. 왕창 깨집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시세를 너무 늦게 투자하게 하면 어렵듯이 행운의 여신은 반드시 앞자락에서 잡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행운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뒷자락을 절대로 잡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도주의 길목을 잘 지키는 것이 자기 평생에 큰 주도주는 3번만 잘 지켜도 평생 벌 돈을 다 벌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돈은 뒤쫓으면 반드시 도망가고 기다리면 다가온다. 이 누가 했는 말 같습니까? 네, 누가 한 말일까요? 네, 잘 모르시죠? 네.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이에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평소에 야, 돈은 말이야 네. 뒤쫓아 다니면 절대로 안 와. 항상 놓치게 되고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돈은 기다리고 있으면, 딱 돈이 지나가는 길목을 딱 기다리고 있으면은 돈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정말로 벌고 싶으면은 돈을 뒤쫓아 다닐 일을 하지 말고, 그럼 몸만 겁나게 피곤한데요, 돈이 안 벌리고 오히려 깨집니다. 네. 그래서 기다리는 습관, 그러니까 강태공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죠. 네. 월책을 낚이려면 돈이 잘 낚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명당 자리에 딱 가서 앉아서 월책을 기다려야만이 잡히는 것이지, 저기서 한 마리 잡았다 그래서 그걸로 쫓아가고, 저기 한 마리 잡았다가 저기 쫓아가고 왔다 갔다 하면은 돈이 하나도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기 변수가 주도주를 만들어요. 주도주라는 것은 왜 만들어질까 하면은 뭔가 그 주도주를 탄생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이 뭔가 로봇 회사에 투자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삼성이 이제 로봇을 갖다가 올해 연말에 출시하기로 했다든가, 이런 어떤 계기, 이게 결국은 로봇주 시세를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인공지능 관련주도 챗GPT가 나오면서 인공지능 관련주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것도 이번에 시세가 많이 나는 것은 미국에서 IRA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중국의 경쟁을 완전히 끊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많이 간 거죠. 이와 같이 그런 계기 변수가 주도를 맡는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계기 변수가 무엇일까? 이걸 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버릇을 가지면 좋습니다. 자, 제4의 원칙, 마지막 원칙은요. 늘 현금 50%를 평균 복원하는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즉 현금 보유 비율을 연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을 늘 절반을 갖고 있는 게 사실상 수익을 가장 많이 올리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투자 원금을 복리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결정적인 원칙이 된다는 건데 이거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사람들이 욕심이 많았고요. 자기 갖고 있는 돈 100% 다 투자하려고 자꾸 그래요. 그다음에 그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거기다가 신용이라든가 미수라든가 이번에 CFD처럼 완전히 40% 갖고 100% 질러갖고 뭐 다단계 폰지까지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많죠.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되면은 결코 투자의 신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파멸로 이끌 거다는 것이고 금색이 최고의 투자 천재는 누굴까 하면은 저는 클로드 세넌과 워렌 버핏이다 이렇게 누구든지 얘기할 텐데요. 이 두 사람의 투자 전략의 핵심이 바로 이 제 네 번째 원칙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세넌과 버핏의 제4의 원칙에 앞서서 또 투자론, 현대 투자론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이 재산산분법.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의 법칙, 분산 투자의 법칙.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현금도 우량한 종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상을 가지면서 제4의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의 주주 서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워렌 버핏의 주주 서한을 왜 갑자기 들고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 워렌 버핏의 주주 서한, 이번에 원래 주주 서한 보낸 거예요. 이 워렌 버핏은 매년 주총 때 주주 서한을 발표를 하는데요. 이 주주 서한에는 그 9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계에서 주식으로 최고의 억만장자가 된 워렌 버핏의 지혜가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이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가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말아라. 감당할 만한 투자만 하라.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걱정으로 밤을 지새는 일이 생길 텐데 그러한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번에 30억 다 날려버리고 더 깨진 임창정 가수 같은 사람도 왜 그렇게 깨졌을까? 무리한 투자를 한 것이죠. 무리한 투자를. 그러면 걱정으로 밤을 지새게 되죠. 그다음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후에 실수를 절대로 반복 안 할 만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도 참 여러분 잘 보세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그러면 실수를 절대로 반복 안 할 방법을 찾고 있는가? 내가 만일에 지금까지 주식에서 작년에 좀 깨먹었어요. 왜 깨먹었는가를 찾아내서 원래는 그것을 절대로 되풀이 안 할 방법을 찾아냈습니까? 그냥 여전히 작년에는 재수가 없으니까 그렇고 원래는 또 재수가 좋겠지 이러면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작년에 한 실수, 자기 삶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 이것은 반드시 반복을 안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워렌 버핏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 평생을 통해서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모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했는 이 말이 굉장히 치명적인데요. 치명적 실수를 안 하려면 여러분도 치명적 실수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저도 정말로 치명적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치명적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부고부터 먼저 쓰라는 거예요. 부고부터.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부고를 쓴다고 생각하고 야,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것을 방법을 바꾸라 하는 것이 바로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의 원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시고요. 워렌 버핏으로부터 좋은 해안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 4대 원칙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수익 지키기, 추경 매수 금물, 또 주도주 위주로 마지막 현금 비중 50% 확보해보자 이야기 주셨고요. 워렌 버핏의 주주 서언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강의 진행해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공개 방송에서는요. 네.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긴축된 장세죠. 네. 뭐 금리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안 풀려 있는데 이런 장세에서 결국은 돈을 좀 벌 수 있으려면은 실적 종목을 발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게 제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앞으로 굉장히 틈나로 인해서 좋아질 종목,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이제 2차 전지를 필두로 여러 가지 테마주들, 주도주들이 조정을 좀 받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게 조정이 지금 바닥을 찍었나? 그다음에 좀 더 조정을 거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위주의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고요. 과거 주도주였던 2차 전지의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명동고래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코너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코너입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이화전기입니다. 매수가 1,250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같은 계열사 EID 거래 재개되면서 오늘 이화전기도 오랜만에 좀 상승을 보였는데 계속해서 4월 21일부터 주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화전기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한 네. 30% 정도 손실을 내셨네요. 손실이 조금 크신데요. 자, 이런 종목은 정말 투자하면 좀 곤란하시죠. 네. 왜냐하면은 대규모 횡림 배임설 이것 때문에 조회 공시도 요구받고 있고 이 회사의 김영준 회장은 114억의 불법 비자금 조성을 한 혐의도 있고요. 조세표탈 혐의도 있습니다. 과거에 또 횡령 및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그래서 또 복역을 한 전과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기업의 최고 경영자 오나가 너무나 좀 불법적인 그런 사람이다 하는 측면에서 경영자의 도덕성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기업은 투자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적자 규모도 무려 843억의 대규모 적자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정리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반등 시에 정리하고 네. 빠져나오는 전략. 네. 네, 기업 오너 리스크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투자는 지양해보자라고 정리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남선 알미늄입니다. 매수가 4,000원이고요. 비중 20%인데 오늘도 상승 마무리했지만 여전히 손실 구간이고 매수하신 가격이 작년 3월경으로도 꽤 오래 물려 계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좀 높은 가격대에 샀는데요. 네. 이 남선 알미늄은 그냥 괜찮습니다. 매출액 2,500억에 영업이익은 한 25억 정도 적자가 났지만은 순이익이 한 279억 정도에서 이익도 좀 괜찮고요. 부채에 비해서 뭐 총 자본도 좀 있어서 재무구조는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업종 자체가 보면은 알미늄 창호라든가 자동차 전방 산업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전방 산업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알미늄이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각광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횡보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주가는 더 오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3,170원 정도 이렇게 3,1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4,3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고점이 좀 많이 걸린 게 4,300원인데요. 한 4,000원, 2,300원 언저리 저런 정도, 그렇게 한 4,000원 정도까지는 목표를 해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 본인의 본전 가격이 되겠네요. 그 정도에서는 뭐 충분히 팔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루미늄 사업성도 괜찮고 횡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인 4,000원 선 라인까지 오시며 정리해보는 쪽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AS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주 금요일 날 추천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2월 6일에 매수했던 에코프로 HN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70% 넘긴 가장 큰 많은 수익 낸 종목이고요. 4월 말 이후부터는 약세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도 수익권에 위치하고 있고 지난 AS 때 전문가님께서 보유로 의견 주셨거든요. 에코프로 HN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이건 한번 매도를 네. 충분히 수익을 내고 팔았는 건데요. 네. 잠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너무 좋은 회사예요.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네. 원래 1분기 실적도 상당히 빵빵히 나온 그런 주식이고 회사 자체가 너무 성장하고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내려왔으면 바닥에 왔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닥을 지금 확인하는 구조다. 왜냐하면 이게 121동 평균선, 121선은 대략 우리가 수급선이다. 수급선을 지나서 실적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실적이 좋아지면은 이 선을 안 깬다라고 하는 선에 지금 부닥쳤어요. 그래서 딱 지금 정도 선에서부터는 재매수 들어가도 무리가 전혀 없을 것 같다. 네. 이런 관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분기별로 실적이 자꾸 좋아지고 있고요. 또 영업이익률도 20% 정도 전후에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률을 보태고 있고 최근에 주가 조금 많이 빠진 것은 에코프로 그룹에 여러 가지 악재 같은 것이 좀 나와서 빠진 거기 때문에 악재가 나와서 기업 본질을 훼손 안 하는 악재 때문에 많이 빠진 것은 매수하라 이런 주식 격언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수권역에 완전히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HN 수익 실현 이후에 사업성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재전략 주셨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재매수 가능하다고 AS 드렸네요. 다음 종목은 2월에 매수했던 DI 동일 알루미늄박 관련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4월 말부터 2차 전지 조정과 함께 좀 주가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세 마감됐습니다. DI 동일도 또 같은 의견일까요? 네, DI 동일은 상당히 네. 양극재 알루미늄 박 기업인데 상당히 좋은 실적을 갖고 있죠. 그래서 4연속 매출도, 4년 연속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실 4년 연속 매출과 실적이 증가하는 것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아까워서 제가 네. 쉽게 매도하고 딴 쪽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전번에 목표 가격에서 한 팔고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었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 다시 바닥권을 짜는 구조가 됐다. 이것도 보면은 알아서 121선의 지지선을 구축했죠.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기업이 주가가 빠지는 한계선이 보통 121선입니다. 그래서 거기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진단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선이면은 이제부터는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가격대에 와 있다. 물론 전번에 이제 한 26,000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매도 같은 것을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거기 매도를 하셨다면은 뭐 지금 정도 선에 이제 다시 재매수하기에 딱 좋은 포인트가 온 거죠. 네. 네, DI 독일 4년 연속 실적 증가한 기업입니다. 에코프로 HM과 같은 관점으로 저점 구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매수 다시 한번 유효하다고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0일에 매수했던 이쥐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167% 달성한 종목이고요. 화요일 날에도 또 크게 올랐습니다. 이쥐도 LFP 배터리 시장 수혜와 함께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의견 주셨거든요. 이쥐는 워낙 좀 낮은 저가에서 주셔서 수익률 크게 낸 종목인데 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자, 이것도 이제 언제든지 조정 좀 받을 때 저가에 사시면은요. 네. 짭짤한 단기 수익률도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장기로 봤을 때도 여기에서 물러나는 것은 상당히 장기적으로는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회사가 고순도 산화철 세계 시장 1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순도 산화철이라는 게 참 요물이에요. 네. 요게 이제 지금 전기차의 핵심 부품으로서 컨버터 소재 이런 걸로 쓰이는데 요게 이제 페라이트 코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전번에 이런 게 있었죠.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앞으로는 히토류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안 하고 펠라이트 같은 것을 통해서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 이런 소재를 만들어내서 쓰겠다. 히토류 사용 없이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몇 개가 상한가를 막 쳤는데 이지가 전번에 상한가 한번 확 친 것도 또 거기에 연관된 거예요. 펠라이트 때문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가끔 뻥은 치지만 거짓말은 안 해요. 뻥이 좀 심해서 그렇지.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했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뭔가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뭔가 의도하고 있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멋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중국이 좀 중국몽 이러면서 히토류 같은 것을 거의 세계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를 뚝 끊어버리면 전자산업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전기차도 큰일 난단 말이에요. 중국이 수출을 끊어버리면.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이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전기차에서도 꼭 히토류가 필요한데 이걸 끊으면 어떡하니? 이랬을 때 이 펠라이트라고 하는 소재를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펠라이트 소재를 또 이용하려면 바로 이지에 고순도 산화철이 들어가야 돼 또.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격은 얼마 안 하지만은 요게 또 조금밖에 안 들어가지만 요거는 꼭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다가 조미료를 집어넣어야 되죠. 네. 뭐 조미료 그거 한 스푼 집어넣는 게 뭐 돈도 몇 푼 안 하고 그게 뭐 중요하냐 그러지만 그래도 조미료를 안 넣어보세요. 그 맛이. 음식이 요리 솜씨가 없는 사람이 만들면은 정말 맛대가리가 없죠. 그래서 이게 조미료 한 스푼 딱 집어넣어주는 거, 거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게 고순도 산화철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세계시장 1위를 또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 기업은. 이 기업은 어쩌면 나중에 대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때가 더 맞아야 되지만. 자, 그래서 이 펠라이트 소재,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테마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요, LFP라고 하는 배터리. 이게 좀 저가형 배터리로서 지금 고가형은 3원계 배터리, 하이니켈 배터리, 이게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저가형에는 LF 배터리가 지금 현재 3원계 NCM 배터리하고 치격치격 싸우면서 주도권을 막 잡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 아직까지는 NCM이 이기지만. 그런데 이 LFP 배터리를 또 잘 하려면은 여기에 또 고순도 산화철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LFP가 대세가 된다면
지금처럼 LFP가 뭐 중국에서만 조금 팔리고 세계 시장에 대세가 안 되면은 이게 고순도 산화철이 많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갔지만 이게 이제 많이 팔린다면 의미가 있죠. 네. 그러니까 잘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밀리면은 한번 분할해서 조금 사놔보고 이럴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정 시 매수 유효하다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7일에 매수했던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자율주행 AI 관련주로 20% 넘는 수익률 보인 후에 조정세 보였고요. 이후에 최근 4거래에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AS 때 보유 의견 드렸는데 칩스앤미디어는 또 어떤 이야기 주실까요? 예, 칩스앤미디어는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수혜주고요. 네. 미국과 국내에서 실적이 계속 4년 연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심하고 투자를 해낼 수 있는 주식이에요. 막 망가지고 이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실적이 4년 연속 꾸준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수혜주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에서 어쨌든 300조를 투자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한다니까 이런 데 관련해서도 장기적으로 수혜도 보고 있고 이러니까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유해도 무리가 없겠다 싶고 지금 뭐 장이 별로 안 좋은데도 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죠. 네. 보유 전략 가져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칩스앤미디어 보유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엔캠인데요. 2차 전지 전해 관련 종목입니다. 다른 전문가님의 추천주가 다 두 자릿수, 세 자릿수의 수익률을 보였는데 이 엔캠은 매수가 대비 좀 조정세가 깊습니다. 엔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엔캠은 이거 정말로 수익을 못 낸 대표적인 종목이죠. 네, 아픈 손가락이에요. 뭐 아픈 손가락인데 뭐 아파도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다행이네요. 단기적으로 조금 아픈 거지만은 네. 지금 이제 이 엔캠 같은 이 전해액은 중국이 1등, 2등, 3등을 다 독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한국이 지금 4등으로서 이제 이해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엄청나게 앞으로 배터리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해액이라는 것은 공장 바로 옆에 전해액 공장이 따로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걸 오랜 기간 동안 배로 수송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굳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옆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 이렇게 북미에서 대규모 지금 배터리 공장들이 들어차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그 옆에 전부 다 이 전해액 공장이 조그마하게 또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 그걸 해줄 수 있는 회사가 누가 있냐면 엔캠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엔캠은 잘 지켜봐야 될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굉장히 큰 성장, 그리고 중국이 차단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지금 LG하고 LG엔솔하고 SK온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주가 좀 빠져 있더라도 이 빠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 2.5%밖에 안 되는 데다가 지금 초기 물량이 막 이제 공장지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투자가 많고 하니까 실적이 크게 안 나와서 주가가 이 정도 빠지는 것도 당연스러워요. 근데 지금 정도가 이제 딱 매수 타이밍에 적합한 타이밍이에요. 지금 121선 내려왔죠. 네. 오늘 뭐 좀 더 빠진든지 말든지 갖고 있으면은 결국 결과는 좋을 거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른 종목이 더 좋은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굳이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네, 상방 열려있기에 보유로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24일에 매수했던 MS오토텍, 자동차 부품주 경량화 관련 종목입니다. 주가 다시 상승 추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4%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MS오토텍도 전략 들어볼게요. 예, MS오토텍은 전번에도 이런 것들 계속 갖고 있으면은 네. 상승 추세를 타면서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신고가 가까이 올라왔죠. 이 MS오토텍은요 현대차에 납품하는 그러한 자동차 관련 부품인데요. 글로벌 전기차의 탑3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고강도의 경량화 이런 것들을 갖다 하는 부품이라서 전기차에 굉장히 적합한 차체 부품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고,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굉장히 업황이 좋고 이러기 때문에 이 주식도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죠. 5월 2일에 매수했던 다올투자증권 SG 사태 급락 이후로 8개 종목 가운데 좋게 봐주시면서 의견 주셨고요. 최고가 수익이 33% 넘긴 종목입니다. 정말 강세가 이어졌네요. 네, 전번 시간에 했는 게 귀신처럼 잘 맞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전번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요. 자, 이게 이번에 SG 사태의 8개 하한가 종목 중에서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 이 종목 하나를 잘 지켜보라고 네,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리고 이 종목이 뭐냐 하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심에서 확 들어오는 종목인데 요번에 결국 보니까 슈퍼개미가 매집을 했죠. 11%를. 네. 그러면서 치고 올랐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0%는 확실하게 먹고 네. 나올 거다. 이렇게 네. 말씀했는데 딱 33%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좀 귀신처럼 맞춘 거 아니겠어요? 정말. 30%딱 먹고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30%딱 먹고 나왔어요. 제가 오늘 뭐냐면은 추천주도 네. 딱 30% 먹고 나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저 AS 여기까지 진행해 보고요.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추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코너입니다. 전문가님께서 30%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번 힌트 들어볼게요. 네, 네. 이 종목의 경우는요, 상당히 앞으로 네. 빠질 자리는 거의 없다. 우선. 그리고 올라갈 자리만 남아 있는데 어느 시간대에 걸쳐서 얼마나 올라갈 거냐.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도 좋고 네. 단기 투자도 좋아요. 단기로 하면 한 30% 먹고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장기로 처박아 놓으면은요. 1, 2년 뒤에는 아마 입이 빙긋이 벌어지면서 기분이 아주 좋아질 겁니다. 세셔서 조금만 좀 순화해서 말해주세요. 그럴까요?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일본의 여행객들이 우리나라에 이번에 윤 대통령이 네.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굉장히 관계가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 방한을 많이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혜택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본, 중국의 VIP 모객 재개 이것 때문에 또 결정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죠. 중국도 VIP 모객 재개를 시작을 이 회사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또 이 회사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매출액도 92% 정도 작년 1분기에서 올해 1분기가 실적도 90%가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대폭적인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선을 갖다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항공기를 좀 확충을 하죠. 그리고 조만간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엔데믹의 선언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완전히 끝난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끝났죠. 이제 병원까지도 마스크를 안 쓰고 갈 수 있다 하니까 거의 끝났는데 아마 앞으로 조만간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엔데믹 선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분기 매출액도 9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대폭적인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네, 힌트 들어봤습니다. 리오프닝 관련 종목 카지노 주이고요. 일본 모객 재개로 실적 회복세 더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오늘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 주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유동성이 별로 좋지 않는 장세기 네.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으로 승부를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주가가 많이 찌그러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실적주 종목을 한번 발굴해보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나 이렇게 해서 조정 조금 받는 종목인데 이게 바닥이 지금 왔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주 종목에 대해서 찾아보는 시간 준비했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명동고래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9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